대학의 소리 이스크라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각종 지시들로 국가를 정상화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입니다. 말은 많은데 과연 이게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무엇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고등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는 이스크라에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좀 이제 처음에 인트로를 좀 바꿨어요. 앞에다가 어떤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할지. 오늘 되게 매끄러웠어요. 매끄럽게 얘기를 하려고. 웬일로 개드립이 없어. 보니까 말이야, 괜히 진지해. 자, 오늘 좀 다뤄야 될 주제가 이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라는 건데, 일단은 서울대 폐지하나요? 일단은 나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나? 와, 게이들. 미쳤어. 이미 휴학생이잖아. 또 너는 고졸. 뮤비에 써줄게. 근데 고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사립대를 다니고 있어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국공립 관련된 대학들만 지금 뭐 해쳐 모여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근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립대 쪽과 또 사실은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긴밀하죠. 놀라울 정도로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우리의 위키 위 박사님. 맞아요. 이 박사의 이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죠. 간단합니다. 항상 교수님들은 간단하다고 하죠. 네. 지금의 이제 국공립대들은 간단하지.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간단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해 못하면 우리가 바본 거지. 말 좀 합시다.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좀 개드립이 나와야 돼요. 오늘 너무 좀 진지한 주제여가지고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공립대학들은 독립적인 학교로서 학생들 따로 뽑고 따로 졸업시키고 따로 강의시키고 아하. 이런 그렇죠. 상태이죠. 네, 예컨대 그런- 충남대와 전북대가 아무런 그런 서로 공유되는 게 없죠. 맞아요. 그렇죠. 뭐 학점 교류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타대학끼리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분리되어 있죠. 근데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 대학들을 다 묶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묶죠? 뭐 여러 가지 안이 밧줄로? 있을 수는 아이 있는데 미친놈아, 거 여기 아니야.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여기 아니야. 단단히 묶어라 내 멜섭이 떠나지 않게. 여기 BDSM 편을 아닙니다. 참조하세요. 네. 네. 요건 BDSM 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부산대 대전대 그렇죠. 그런 거. S는 무엇일까요? 시립대. 시립대. 하지 마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대가 왜 나와 근데? BDSM. 네. 네, BDSM을 묶어야죠. M은 그런 목포 해양대예요. 목포에 그렇죠. 막장이다 우리. 네.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를 네네. 그냥 한국국립대학교 혹은 한국대학교에 1. 서울 캠퍼스 또는 1캠퍼스, 2캠퍼스, 아하. 뭐 부산 캠퍼스, 뭐 2캠퍼스, 뭐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국립대들이 나누는 하나의 대학이 되는 거군요. 하나의 대학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그 파리 1, 2, 3, 4대학회처럼 프랑스 맞아요. 형식이 그렇죠. 된다는 네. 거잖아요. 되는 거죠. 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계 LCL이 되는 거죠. 모두가 행복하게. LCL이 정확히 뭐죠 그럼? 아, 에반게리온을 보세요. 샹카. 아 그래요? 저는 네, 이게 무슨 덕후들이 아닌 고등교육 것들은- 단어인 줄 알고 아니야, 먹을더라. 뭐 아. 로컬 아니야, 칼리지. 먹을더라. 리그, 네. 로컬 칼리지 리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모두 레이안 행복합시다. 해서- 레이님 사랑해요. 일단은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오늘도 위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국공립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소리 이스크라는 대학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청취를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ips@gmail.com과 페이스북 이스크라를 통해서 저희의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리 깎아주세요. 소리 깎아야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국공립 네트워크 서론. 일단 국공립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인 것 같아요. 폐지. 네. 서울대 폐지랑 완전. 뭐 제일 중요하다기보단 제일 핫하죠. 그렇게 들리죠. 서울대 폐지론. 근데 사실상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해체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왜냐면 일단은 서울대 학벌주의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서울대학교가 가장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전 사회적으로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맞아, 건 페북에 사실이니까. 있는 동기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사들도 보면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표현보다는 서울대 서울대 폐지라고요. 폐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그래서 나와요.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이 15%가 안 나와. 근데 사실 그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서울대를 없앤다고까지만 얕게 아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뭐 학벌주의 타파하려고 서울대를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 그러니까 소위
소위 최고학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의무감 이런 거 우리 제대로 된 제국대학이요, 제국대학.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냥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그렇지. 대학 정도 남겨놔야 중추가 된다. 있어야 된다. 아니요. 네. 고등교육보다는 그냥 그랑제골 같은 느낌. 초학문을 하는. 오히려- 그런 느낌 이제 취업용 대학이 아니라. 아, 대학은 모두 고등교육이죠. 그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랑제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 얘기냐면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서 이제 그랑제골? 국가의 그거는 그렇다고 그 기능을 서울대가 잘 하고 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이죠.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랑제골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사립대학 맞는데요. 그랑제골 맞는데 서울대가 그랑제골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한 느낌으로 지금 그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그래서 사실. 그랑제골을 해체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최고위직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엘리트 코스의 가장 그 그치, 엘리트 철시작이니까. 정말 고등사범학교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또한 이제 국공립 네트워크는 사실상의 학벌주의 타파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랑제골이 뭔지 잠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도와줘요. 위키. 이것도 설명해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혁명을 전후해가지고 그쵸. 그걸 결과로서 대학의 그 이른바 서열이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나랑 카톡 전소고 날리던 애가 그 루이라고 아냐? 그 형이랑 친했거든. 아, 루이 형? 그 형. 그 형이 혹시 루이 암스트롱 아니야? 아니 프랑스인이지? 루이 나폴레옹 아니고 거기 너무 옛날로 가는구나. 너무 옛날이지. 그때 여튼 형이라고 불렀겠지. 형 있어. 좋아. 그 형 나쁜 거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별로 대학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평준화를 바게트 빵을 했거든요. 찾으시죠. 그래서 네. 이제 파리가 대표적인데 뭐 파리 1대학부터 뭐 몇 대학 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모 국립대학의 총장 성총장이라는 분이 이제 세인트 파리 제 스티그마. 5대학인가 6대학을 낳았어요. 아 진짜로? 네. 오순이 대학 나온 겁니까? 아니야. 그건 이름만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학벌 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편의상 저- 숫자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야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아하. 야, 파리 대학 ABC여서 이상하지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이 가지고 있는 유럽 대학의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파리 1, 2, 3, 4, 5, 6 대학에 들어가게 네. 되면은 사실상 그 거의 통합 시청. 그런데 그 통합에서 예외가 바로 그랑제골인 그랑제골. 거죠. 그렇죠. 그랑제골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단과 혹은 특정 전문 분야를 주로 그렇죠. 가르치는데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네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바칼로레아를 치고 나서도 네. 별도의 입학고사를 쳐야 돼요. 본고사가 있군요. 본고사를 따로 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1년이나 2년씩 그랑제골 준비반을 교육 학생들이 들어가요. 그만큼 너무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만 해도 그러니까 마카롱 말고 아 뭐야. 마카레나. 자를 거야 이 새끼들아. 마크롱만 하더라도 아마 시앙스포랑 에나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앙스포는 파리 정치대학이라는 그랑제골이고 에나는 애를 낳은 데가 아니라 국립행정학교라는 위키가 드림 욕심이 늘었어요. 네. 그 시앙스프로? 에나 에나? 그러니까 그 말고 그 전에. 시앙스포. 시앙스포는 그 파리 정치대학. 정은이 정남이의 아들인 한소리. 한소리 씨가 나왔다고. 제가 그걸 기사를 쓴 적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말을 파리 정치대학이라죠. 그런 데를 나와가지고 이제 됐고 올랑드도 역시 그런 그랑제골을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내 선배가 대통령이야. 그렇죠. 내 그 급이죠. 그 급인 네. 거야. 그리고 애초에 그게 그냥 유명 대학의 선배가 있던 순이 아니고 특정 뭐 관료라든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거의 사관학교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주 끈끈하게 묶여 있는 거죠. 사실상의 서울대학교의 서울대학교보다 더 세죠. 그러니까 더 셌죠. 축이 끼지도 못하지. 그렇겠네. 그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네. 서울대 다닌 제가 이런 거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랑제골이라는 건 일종의 그러니까 사립대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립대학인데. 아니. 그거 다 국립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가가 아예 엘리트 양성기관을 따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은 평준화하되 이것만 따로 둘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랑제골 중에 뭐 사립도 정확히는 이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립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립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거는 그 그랑제골 형태가 아니라 여기 파리 1, 2, 3, 4, 5 대학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자고. 그랑제골에 가까운 무슨 그런 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걸로만 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그랑제골의 형태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 2, 3, 4, 5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및 연구 수준의 질적 향상이라는 뭐 기술적 변화의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형태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형태요? 아니면 기존에서 나왔던 것들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의 역사만 보면 네. 이제 1999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되게 오래전이네. 96년이요? 99년 정도로 99년? 거슬러 올라가요. 오빠한테 엊그제잖아요. 99년이면 엊그제가 아니지. 99년이면 우리 백수형이 손자 처음 보신 연도 아닌가요? 아니야. 큰 손주가 태어나서 이렇게 안고서 같이 백일 사진 찍고 내가 99년도면 그 저기 뭐야 기아 자동차 있잖아. 네. 그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대마불사가 없다. 너 이 새끼 뭐 IMF는 겪어봤어? 겪어야 맞죠. 그거야 맞죠. 기억이 없잖아. 그럼. 그래서 보면은 이제 99년에 네. 이제 김경근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연구자가 대학 서열 깨기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평준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네.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지금 발견. 그렇죠. 2004년부터 이미 나온 거죠. 정진상의 책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2004년이면 지금 낯선 단어가 아니야. 한 13년 정도 계속 그렇죠. 논문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안의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라던가 이거를 계승한 이제 뭐 물론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계승했다고 여겨지는 진보신당이라던가 야. 이런 데서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계승이라기보다는 분당이죠. 아니 뭐 그 분열이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계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노심조 개새끼 해봐. 아니 저는 제발. 노심장으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 뭐 그거는 좀 차치한 문제고. 네, 어쨌든 네. 이제 중요한 뭐- 거는 이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얘기 나왔다는 거. 네. 그렇죠. 그건 진보 정당들을 필두로 해서 이게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치.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죠. 박근혜 씨가 당선되었던 대선에서 이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근혜 씨 정말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이미 이제 국공립대 네트워크가 이제 한번 또 공식화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이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그때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대응을 했는데? 했었는데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사실 총학생회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총학생회 장단과 이제 일반적인 학우들 간에 사실은 괴리가 좀 있긴 했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총학생회 장단을 위시한 이제 학생 대표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반대한다, 찬성한다라고 하진 않고 이른바 기본 입장이라는 걸 내놔서 아하. 대학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통합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등에서 이제 국공립대학에 이제 법인화 등을 하면서 공공성과 멀어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아하.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지. 반성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학생 사회에서는 이제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가 내지 학생 정치 조직에서는 대체적으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동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소 그렇겠지. 뭐 하지만 노면은 못 믿겠다. 그렇죠. 못 믿겠다. 근데 뭐 그 안에도 사실은 다소 차이는 있어요. 뭐 노동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대학 공공성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요 정도의 차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안에 그 찬성한 적이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정치 조직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학우들 중에는 일단 이제 서울대를 없앤다는데. 서울대를 없앤다고 하니까 이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당시 서울대 이제 없앤다고 건물 때려 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스누라이프. 그렇죠. 스누라이프에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그 모호한 입장을 밝혔던 루트비라고 하죠. 그 사람을 상대로 매학노라는 즉 학교를 팔아먹었다는 네, 식으로 이제 학노는 뭐야? 그게 도대체 학교 뭔데? 팔아먹은. 학교 팔아먹은 나쁜 놈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네. 이제 멸칭이 묻기도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이게 위험한 거라고 할 수 있나? 원래 스누라이프는 의견이 과잉대병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일단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가 어쨌든 갖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총학생회는 어떤 이익 집단 기구로서 그렇죠. 대응을 할 필요가 조합이니까 있지 또. 않느냐라는 생각했던 거죠. 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그거는 뭐 나중에 듣겠지만. 네, 사실 요거는 뭐 좀 이따 역사를 좀 다루겠지만 보면은 이제 국공립대 통합이라는 게 요것이 처음 사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통합되는 대학마다 서로 총학생회들이 통합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네, 이거는 그런 것들이 좀 사실상의 있었죠. 이제 뭐라 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립대학이 정확히 10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각 네. 도마다 10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개 총학생회가 있었고 10개 그러니까 다른 단위가 생겼는데 이 국공립대학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다 중앙 통합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가 차원에서 네, 다 같이 국가 관리에 차원에서 관리를 망해넣는다.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트워크니까. 근데 한국 고등교육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직이죠. 그렇죠. 하지만 학생 사회에서 봤을 때는 거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오히려. 총학을 경계만 세워도 없앤 캠퍼스별로 거니까. 세우겠죠. 아마도. 그렇죠. 다, 예. 왜냐면은 국가에서는 그거를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돈이 있는데 그게 과연 학생 조직에서도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대학으로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그거에서 우리는 이 국공립대학 하나의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미 아하. 학생 사회에서 총학생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오간 얘기들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통합한다 하면은 충돌이 일어났겠지. 엄청 일단은 많겠죠. 기본적으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얘가 이런 말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예. 여러분 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떡정이라고 그러죠. 아, 순화했더니 네? 농정? 떡정. 동정이 농정은 뭐야? 농정 그래가지고 뭐 국정농단이야? 뭐 이런. 몽정 아니야, 몽정 아니야. 어. 네, 다음이요. 레드립과 사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레드립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아직 레드립의 냄새가 남아 있어요. 아, 붉은 이분 맞으니까. 그렇죠. 마이크도 빨리. 어찌됐든 그러면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근데 가장 이제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면서 가장 학벌주의에 네, 제일 최고봉이죠. 위에 예,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뭐 부산대에 의해서 비해서 덜 얘기되느냐, 더 얘기되느냐 서울대가 학벌의 정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관심 맞아요. 받고. 근데 저의 궁금점 그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만의 문제인 것인가? 다른 대학은 아니죠. 어떠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국립대학에서는 이거를 받는 거를 찬성하는 편인가요? 실제로 아. 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 예시를 들고 싶은데 네. 예전에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당시에요, 이제 통합을 반대하는 상주대 학생들이요 경북대 본관을 점거하고 그랬어요. 이거 근데 거의 공성전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야. 그건 돈 좀 뺏겼어요. 그건 사실 그냥 경북대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내준 거 같은 느낌인데. 아, 어쨌든 이거는 타 대학을 이제는 가서 점거해버릴 정도로 그냥 격렬한 그런 분주가 일어날 수 있다. 서울대 내부에서 이게 별로다,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학벌주의 탑할 수 없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그 외에 뭐 인천대라던가 부산대라던가 그런 쪽에서 국공립 네트워크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들어본 적이 일단 없어요. 서울대가 잃을 게 많아서 그래요. 네, 일단 그렇고. 그럼 한 역사를 좀 토봐보죠. 그래야죠. 통폐합의 역사. 통폐합의 역사를 토파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계 통폐합의 역사는 해방 직후로 돌아가요. 네. 예.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금수강산에 메가더 장군님이 더 잡으시고 아니 나 그때 비군정을 세워서 하지 세우니 홍익인간 뜻으로 국대하나니 교수들과 학생들이 뭐 했다더라. 나 그때 근데 부산에서 한창 6.25 때였거든. 나 부산에서 국밥 팔고 있었어 그날. 아 국제시장에서 아 미친 이게 말이 되냐고. 거기서 국밥 팔던 시절인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아 네. 돼지국밥 잘 많이? 내가 이게 아, 이분이 국밥 팔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통합이 생각나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대본에는 없었던 건데, 네. 왜냐하면 이게 원체 복잡한 주제다 쉿, 보니까 우리 대본 짜는 거 비밀이었어. 대본이라는 게 없지는 않아요. 이 경우에는. 예. 레드립은 대본 없이 진행됩니다만, 예, 이거는 이제 하도 복잡하니까 대본을 듣는데. 잘못 들었나? 쟁이로 들었는데. 네. 쟁의? 소작쟁이요? 노동쟁의? 노동쟁이. 아니 쟤는 왜 노동이고 난 소장이야? 나는 좀 더 근대적인 인물인가 저 보네. NL이어서 저는 PD여서 이런. 인정합니다. 반봉건 식민사회라. 인정합니다. 여기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이에요. 그래서 방금 생각난 게 뭔데? 일단은 국대안부터 얘기를 해보죠. 개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1946년에 미군정이 어떤 안을 발표하냐면 네. 경성대학과 수도권에 있었던 9개의 관립전문학교와 사립전문학교를 통폐합해서 경성대학이란? 경성대학이란 경성제국대학의 물적 기반 위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했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성제국대학에 빠져나간 경성제국대학이 간판 바꾼 거지. 네. 빠져나간 이후에 한국인들로 거기를 다 채운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는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상 친구들은 집에 갔으니까. 그 집에 갔으니까 한국인들이 채운 거죠. 그래 그 형들 갈 때 내가 인사해줬어. 그러니까 왜 이 매국노? 조교 여러분, 교수를 쫓아내야 여러분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괜찮은 방안인데요? 그 형들 갈 때 내가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해줬어.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면서. 뭐 항해가 기니까 조심해서 가시는 가라고. 길 조심히 가시라고. 일본 가서 열심히 강의하시라고. 예, 못했을 거야 아마 그 형들. 카톡이 안 되더라 그 형들. 됐고.
자꾸 묘비에서 카톡할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요. 근데 이때 이제 미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그 통합의 사유는 이거였어요. 부족한 교원과 설비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고 이로써 서울대학교를 한국의 이제 그 주요한 연구대학으로서 성장을 시키겠다. 일단은 영광 미 교육이죠. 군정이 내놓은 거를 얼핏 들었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예. 네, 일단은 명목상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국대안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일단은 그 일설에 따르면 5천석이 주도했다고 한 5천석이란 당시 그 교육행정 관료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국대안을 만든 이유가 폐쇄적이었던 학교 운영들을 철폐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전문 학교라든가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겠다. 그렇죠. 관리도 편하게 거버넌스 하고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좀 교류를 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명목이 있었던 거예요. 저 궁금증.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대학들은 지금의 종합대학의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경성대학이라는 게 어쨌든 일부분의 종합대학이었을 거고, 그렇죠. 나머지 그 이제 관립이나 사립으로 나와 있었던 그 9개 대학들 있잖아요. 전문 학교들. 네, 9개 그 관립과 사립. 그럼 그 학교들은 일종의 하나의 단과대 내지는 학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단과대로 들어갔었죠. 그렇죠. 각각의 단과대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성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각 단과대학으로 흡수가 되었죠. 네. 왜냐하면 경성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을 그대로 받으니까 뭐 법문학부, 이공학부, 의학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잘라낸 거죠. 오케이. 근데 오천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반발했던 교수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좌익 축출 목적이다. 아하. 그래서 친미적인 대학 운영하기 위함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도 했었죠. 결국에는 사실은 저는 이거의 어느 중간쯤에 목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천석 씨는 그 좌익교원 둘다 있었겠죠. 뭐. 친미 있으니까. 성향으로 네. 운영하고 싶었을 거고, 더불어 지금 경성제국대학만 하더라도 경성대학만 하더라도 완벽한 종합대학 유니버시티의 네.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관립이나 사립이니까 혼란기에서는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군정을 힘으로 그냥 통합시켜 버리자가 아하. 됐던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까지. 또 자존심 싸움도 있긴 분명히 있었어요. 자존심이라면 우리가 뭔데 이젠 여기 숙이고 같이 들어가냐. 특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가 이제 싸웠는데 경성대학 의학부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대학인데 전문학교랑 합쳐야 되느냐?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우리도 역사 많은데 왜 쟤네 밑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싸운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요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른 경우에 통합을 하더라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친미 운영 이런 건데 당시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반영된 거지만 그래서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국립대학들이 또 여러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경북대와 상주대, 그다음에 전남대와 여수대, 제주대와 제주교대 이런 데들이 싹 다 합치거든요. 이때도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대학 통합해가지고 시너지 내자. 라는 거였어요. 이게 한 2000년대 지금 국립대학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지역별로 좀 묶자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 있었어요. 저도 2000 언제더라? 12년인가? 13년인가? 그때 한국교통대학이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충주대학이 산업대에서 산업대학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때 그 경기도 오산인가요? 그쪽에 있었던 그 철도대학이랑 합쳐지면서 그렇죠. 이름을 한국철도대학으로 바꿨는데, 그게 좀 특이했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어요. 경기도에 분캠이 있고 본캠이 충주에 있어요. 근데 충주에 있었던 그게 되면서 얘들이 그걸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부실대학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대학 구조정을 다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D 마이너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쓰면서 걔들이 철도대학으로 아예 그 한국교통대학으로 아예 승격을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철도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철도대학이 굉장히 알짜배기 대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렇죠. 철도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기관사로 그냥 활동할 수 있으니까. 드리프트를 잘할 수 있는 KTX로 쭉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드리프트로. 이거 죽어요. 일단 탈수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충주대학을 합쳐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실상에 이게 충주대랑 합쳐지면서 캠퍼스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리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약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보다는 좀 지역에 있는 소규모 대학이라는 느낌이었으면 그거랑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때려박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독특했어요. 근데 네. 대학 통합하는 거는 뭐 경성대국대학교 이후에 뭐 그건 또 있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북대, 상주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통합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공립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때도 교육부는 시너지 발휘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통합하면 돈도 많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국대안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어떻게 반발을 하냐면 일단은 뭐 국립대학이 민영화 전초전이다 그래서 법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좀 다룰 겁니다. 따로.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당시 서울대학교가 이미 법인화를 돌입하고 예.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각 대학의 특성을 다 뭉개버린다. 그렇죠. 이제 이때 국대한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는데 이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상. 예. 만약 같은 과가 있으면 교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교수님들은 이제 재배치가 되는 거죠. 경우에 합쳐요. 따라서 합쳐. 합치니까 오.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그다음에 또 등록금 인상이 되고 이제 사람들을 덜 뽑게 되니까 지역 대학들이 그치, 두 개일 죽는다라는 때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어떤 대학 통합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랑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는 네트워크가 뭐가 붙으니까. 차이느냐.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너지를 발휘하고 해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는 이전의 통합과 60년째 하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치. 70년이 넘는 역사인데 여기에 여기에 70년 넘네네. 그렇죠. 이제 71년, 네, 2년이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더 붙어요. 학벌주의를 타파한다는 목적이 더 붙은 거예요. 그게 문제지.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대적인 난제거든요. 그러니까 학벌주의 타파라는 게. 근데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는 굉장히 그거를 써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의 이름을 하나로 합친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졸업장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졸업장을 하나로 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공동하게. 예, 그렇죠. 이득이 되는 얘기죠. 사실상. 깔끔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듣기만 하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요. 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좀 볼까요? 네. 네. 예. 이 박사 진행하고 있어요. 귀여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박사 팬이 문재인- 있는 게 더 귀여워. 이번에 이제 2010 이번 대선 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된 대통령 문재인 씨와 갑갑해야 예, 권영기를 대선 공약이기로 했죠 우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최근부터 보는 겁니다. 잊혀진 그 이름. 민주노동당 까지마. 잊지마. 네. 사실은 아니, 제가 그것도 잊어서. 이번에 요거 준비하는데 이 민주노동당의 보고서를 아주 유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지. 민주노동당 사랑합니다. 제 진행을 도와줬어요. 예. 내 가슴에 등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 조만간에 내가 잡아갈 거야 새끼 저거. 이제 민주노동당을 정의당이 계승했다고 우기면 돼요. 그럼 난 살아날 수 있어. 하긴 정의당은 헌법 내의 진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개새끼들. 주장하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긴 달라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걸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입학 전형을 단순화하고 입학을 좀 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능 플러스 뭐 논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단순화하고 오. 수능만 붙으면 일단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겠다. 그냥 대학 자격 시험인 셈이네. 그렇죠. 자격 시험을 얘가 대학 쓰는 거죠. 교육을 받을 그럼- 수 있는 수준이냐. 질문. 그러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영어 절대 평가로 바꿨던 것도 사실 그거에 대한 그 첫 번째 전추전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런데 절대평가. 일종의 대학 입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였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긴 한 거죠.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는 건데 신기하네. 근데 이제 목표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는 대학 서열화 자체를 직접 건드린 건 아니거든요. 아. 서열은 인정하되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고 이거는 대학 서열을 폐지하면서 부담까지 같이 줄이겠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그러니까. 잘라 먹으려고 하네. 그렇죠. 그렇게 없는 거지. 사실은 이게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장을 주로 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평준화하면서 입시와 다 같이 묶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그럼 대학 자격 시험을 했을 때 그럼 절대평가가 되는 거야? 일종의 절대평가 혹은 과마다의 PF가 되는 차이가 이거는 없는 거야, 막? 이전에 우리 안철수 형이 얘기했던 학제 개편이랑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어찌됐든 이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는 그 혁신 계열 혹은 진보 계열에서 나왔던 담론이니까요. 계속 그렇죠. 네. 이게 90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학벌주의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프랑스를 어느 정도 조금 따라가는 거죠. 독일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음흠. 근데 이제 졸업을 대신 어렵게 한다. 어허. 아니, 왜냐면 완전 입학이 유럽형. 쉬우니까. 이건 좀 약간 맞아, 이건 좀 미국형인데. 그렇죠. 입학이 쉬운데 졸업까지 쉬어버리면 그거는 고등교 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학부 졸업 논문이 겁나 잘 써야지만 졸업할 수 있고 막 이런 뭐 거. 그래서 졸업 시험을 졸업할 치든지 수 있을까? 아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일종의 그런 얘기네. 대학을 나오지 대학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도 졸업을 누구나 졸업은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도 아무나 졸업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대학을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유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미국식 같은 모델이네요. 아무래도. 미국식하고는 아니죠. 미국식은 들어가기가 빡센 대신에 나오는 건 상당히 유럽식 유럽식에 가깝다고 유럽식. 봐야죠. 네. 왜냐하면 프랑스 맞네, 대학의 맞네, 경우에도 맞네. 보면은 중간에 시험 들어가는 거 쳐가지고 필요 없어요. 유급시키거나 탈락시키니까. 예. 근데 아까 그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절대평가가 되면은 만약에 이공계든 아니면은 인문계든 사회계열이든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어느 수준만 넘어버리면. 어떤 게, 그러니까 그 입학 시험. 그렇죠. 아 그래? 예. 하여튼 학벌주의 타파 그리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사 엄정화랑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게요. 요 부분은. 예. 우리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핵심. 그다음에 이제 또 학부 초기 2년은 교양교육, 후기 2년은 전공교육 하겠다. 그거는 민주노동당 아니었죠 아마. 예, 그렇죠. 2011년도 정도에 나왔던. 그렇죠. 근데 요것도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그거는 또 문재인의 아니랑 똑같은지 우리가 알 수가 예,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자세한 거 안 내놓지 않았냐? 예. 음. 사실은 요거는 또 대학 교육의 기능이나 역사에서도 따로 다뤄야 돼요. 네.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네.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공동학위제. 빠밤. 공동학위제. 예.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 졸업장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냥 국립대학교 졸업장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서울대학교 뭐 문학사, 부산대학교 이학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국립대학 이학사, 문학사 이런 식으로 한국대학교 이학사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이 되는 코리아 거죠. 유니버시티 고려대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 이름 고려야 빼앗읍시다. 고려. 아니 농담이고요. 역시 고려대를 네트워크에 넣어야. 윤세이. 이게 공동학위제라 이게 사실상의 이 국공립 네트워크의 가장 그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졸업장만 그렇죠. 똑같다고 되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또 반론이 나오니까. 왜냐면은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국공립대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교육 개혁론자들도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아까 이제 뭐 얘기했던 뭐 입학 전형 문제라든가 네. 어려운 졸업이라든가 네. 교양교육, 전공교육에 이런 거는 다 이거나?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핵심은 바로 이제 공동학위제인 그치. 거고.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사실상 키지. 학벌주의 타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요. 네. 뭐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은 거지. 그렇죠.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런 지도를 통해서 학벌의 위계 질서를 없앨 수 있느냐? 졸업장만 똑같이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맞냐. 그렇죠. 근데 사실상 국공립 네트워크, 대학 네트워크는 이 공동학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사립학교와의 관계, 사립대학교와의 관계 같은 거라던가. 그렇죠. 학벌주의가 이거 각각 있는 국공립 대학교 내부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국공립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사립대학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은 미국식이랑 미국식인데 네. 미국도 보면 물론 미국은 주립대학도 강하고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한국도 보면은 뭐 연세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그렇죠. 연세이. 연세이 워커스 연세이. 연세이? 예, 연세대 분해가 있습니다. 아. 노동자 연대라고요. 월커스 연세이. 이럴 수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사립대학들이 오히려 지방 국립대학보다 선호도가 더 높은 이런 경우가 이제 맞아. 적지 과에 않단 따라서 말이에요. 다르기도 하죠. 그렇죠. 뭐 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사람들의 뭐 선호도 혹은 뭐 인지도라던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니까. 사실상의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일종의 지역에서 가장 거점 대학이기도 하고 플러스 그렇죠. 등록금 싼 거. 등록금이 싸잖아요. 음흠. 근데 사실 그거에 좀 더 자유롭거나 아니면 어차피 빚을 지기로 마음 먹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 대학 간의 서열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렇죠. 좀 더 듣고 높은 데로 보니까 가려고 하죠. 고등학교 때 애들 입시할 때 성대에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했었던 이유가 삼성이랑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히 사립대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기업 기업이랑 연계가 연계. 되죠. 특히 이제 반도체 계열 학과는 상당히 특히나 그렇죠. 인기가 많죠. 뭐 경희대는 호텔 쪽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게 사실 그렇죠. 우리 다 그 서열 외웠었잖아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 중경- 주정일씨, 그거 건동, 막히지 마! 건동홍, 막히지만 홍 거기 아니야. 홍. 아니라고 이 홍문호야. 그거 건동홍 아니에요? 홍이의 건대보다 좀 더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홍이 건대보다 밑에 있다고? 그런 건 맞아. 그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런 아니 그게 그 옛날부터 좀 바뀌었어. 근데 사실상 우리는 요새 들어서는 그것도 많이 깨지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건 왜 맞죠. 깨졌냐면 사실상 하향 평준화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서열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 대학을 나오면은 여기까지 취업이 되고 이게 없어지고 진짜 거의 무한 경쟁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그냥 서성한 밑이면은 그냥 어딜 가나 똑같다. 어차피 그냥 취업 준비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스카이만 나오지 않으면 거진 비슷한 얘기 다 역시 나와요. 오래 산 사람 그게 아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몇 개 나오셨어요? 내가 이번에 하나 더 모으면 별에서 오셨나요? 200개쯤 모아 200개쯤. 학사 콜렉터. 그 저기 뭐야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학사 콜렉트 불쌍하다. 야 그게 석사 못 갔어. 야 학사 그만 따져. 아 이런 청나라 사막사 같으니. 내가 그래도 저기 너 이 새끼야 마 아빈형 유수 때 뭐했어? 이야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역사 완전히. 내가 형이 마 확보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아 내가 본 학사는 말이야 간호나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였어. 아이 미친놈. 아이 빨리 다음 거 하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지금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 게 취업이 그만큼 어려지고 경쟁이 거의 무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번에 이제 총무비서관도 사실상 지방대학 출신으로 해가지고 뽑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을 뽑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풀어진 거죠. 근데 서열화가 그만큼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위화감을 갖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대학 순위가 막 100이었는데 20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와 씨발 족같네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네, 아, 그죠, 학벌주의가 지금 맥락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뭔가 여기를 가야지만 좋은 교육을 받아라기보다는 여기를 가야지 내가 취업이 잘 돼. 그게 돼. 취업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사립대학교와의 관계를 국공립 네트워크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딱히 뭐라 하기도 뭐한 게 뭐라 하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득권 아닌 기득권이었거든요. 그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공부를 해서 들어왔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니까. 과보다 학교 보고 들어가는 학교 보고 게 들어갔다 나 때도 그러니까. 심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라는 게 기본 학벌주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거나 불이익이 맞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가 왜 소위 학벌이라는 걸 보느냐.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 차원에서 그 고등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죠. 그래. 학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 도대체 회계가 왜 전필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와, 존나 끔찍한 대학이다 그거. 리얼입니다. 저는 개인- 여러분 회개하세요. 대학 공공성을 회개하세요. 사학관대 회계 공부하고 계십니다 선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인데 그걸 사학에서? 전피를 뭐 그럴 하는 수 건 있지.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학을 하니 신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 인간 영혼에 중요한 건 회개예요. 여성학 배우세요 여성학. 뭐 어쨌든 아니야 그러면은 옛날 경성제국대학 예과처럼 해가지고 다 그냥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버려. 그건 너의 아니잖아. 이거 위키안으로. 경성제국대학원. 2002 근대로 돌아갑시다. 위키안 2017. 그래도 유니버시티인데 라틴어랑 고전 히라버랑 독일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한자도 해야 한문도 해야지. 산스크리터. 그렇죠. 산스크리트 해야지. 야 없애버린다. 야, 죄송합니다. 얼마나 편집이 될지 야. 감이 안 와요. 동양기 초학문 무시하지 마라. 한문 아이, 해야 돼. 사삼정 동양은 영어 읽어라, 그냥 비서구지. 졸업하려면. 왜 주자도 아 이런 하자고. 오리엔탈리스트. 왜 진짜 주자? 오리엔탈리즘 오졌다. 야왜 주자? 나는 아시아 여자들이 좋아. 이거 나간다. 이거 나가야 된다. 난 서양. 미친 새끼들아.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이제 특혜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왜? 그럼 왜 기업들은 그러면 소위 학벌이라는 걸 보느냐?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평가하면 되긴 하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게 귀찮단 말이에요. 떠넘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야. 번거로우니까. 근데 오. 이거를 만약 국가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사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관리를 안 하니까 학교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이 수준은 되겠다라는 이제 믿음이 얘가 이 생기는 정도 거죠. 성실하긴 하겠지. 아니요,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인데 어. 내가 기업에서 좀 더 그걸 많이 보는 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연? 학연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학연도 이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학교 나와서 원래 우리 과 애들이 이런 분위기고 이런 건 특별 나라던가 이런 걸 말해야지 주변에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설득이 되니까. 상상된 이익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선후배가 필연적으로 이익 관계를 공유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해먹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순간 이익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우리끼리 먹자. 연구주의라는 게 바탕에 되려면 이게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음. 나는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연구주의랑 고연주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고려대 사랑합니다. 성시경 사랑해요. 그- 결혼해줘. 연하 누나 듣고 있어? 우린 이명박 없다? 저기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어느 걸 갔을 때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이제 우리끼리는 별로 이렇게 많이는 통하진 않아요. 근데 그쪽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른바 윗세대. 권력을 지금 현재까지 쥐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후배가 와가지고 나한테 취재 요청을 한다와 아니면 뭐 우리 학교에 후배가 와서 나한테 취재 요청을 하면 저 같은 경우 우리 학교 취재 요청하는 거에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공유할 수 있는 취재 그러니까 추억이 그냥 많으니까. 경험이 좀 있으니 겹치는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봤는데요. 이제 선배님이셨냐? 가보니까 아유 검사도 내 선배, 변호사도 내 선배, 우리 모두 서울대. 그리고 판사도 서울대 출신이 그렇죠. 많아요. 야, 야 이거 학교 괜찮은데 나도 서울 서울대 다 가고 해먹어라 아주. 네.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고인도 서울대. 싶다. 야 막장 아니냐 그러면. 서울대 막장 드라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놓치실 수도 없는 부분이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이제 하자는 게 그래서 그럼 적어도 이제 국공립대는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흠. 여기서부터 소위 학벌이라는 걸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름을 싹 다 지워버리면 일단 1차적으로 그렇죠. 명목상의 학벌주의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어. 일단 라는 공동학위를 받으니까. 최소한 공립대 한에 서라도 그렇죠. 일단은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공립대 네트워크 사람들이 그렇다고 되게 단순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요거까지만 말한다면 사실은 반론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지. 그럼 바보지, 구체적으로 이거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 해가지고 사양 변준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만 있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그럼 자세하게 들어봐야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궁금한 게 많아. 이거는 2부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거예요. 그렇죠. 좀 오케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사립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한번 짚고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립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물론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이 국공립 네트워크인 이유는 네. 정부가 곧장 건드릴 수 있는 게 국공립대이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립대를 직접 쥐고 있는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사립대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과연 국공립 네트워크 안에 있느냐? 근데 전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네, 존재합니다. 나오긴 했죠. 나오긴 네. 했죠. 일단은 그거는 이제 2007년도에 나왔던 이제 소위 그러니까 요거는 문재인 등 당시 당시- 전교조에서도 주장을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교육관련 연구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하여간 빨갱이들이 네, 민주노- 민주노동당도 여러 시민단체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도 사립대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고 네, 얘기를 네. 했어요. 2007년에 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벌써. 올해 물론 대선 이건-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당시에 박근혜가 천막에서 당사 차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제 사학복 관련 투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사립대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모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국공립대학 네. 네트워크 안에는 100%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건 대학 관련 얘기를 하기 위해선 사립대를 안 건드릴 수 안줄 수 없다는 없다. 거죠. 그래. 그러면 그래야지. 그러면 오늘은 근데 국공립대학에 대한 얘기니까 사립대를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럽시다. 그러니까 사립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네, 되느냐. 차라리 어떻게 네.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사립대학의 이제 처리가 중요한 것부터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대학들을 이렇게 네. 이제 평준화를 했다고 했을 때 서울대를 포함해서요. 서울대를 포함해서 평준화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른바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네. 국립대가 사립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럼 연세대가 그럼 반대면 그냥 1등 되는 거 아닌가? 국립대가 사립대 그렇죠. 위로 사립대 올라가면은 연세대가 아, 1등이 될 그러니까. 리 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여전히 않다 학벌 지수는 유저되고 그냥 연세대로 1등이 바뀔 뿐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있어요. 거죠. 너 고대 무시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공립대 네트워크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향평준화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국공립대를 통합한 게 의미가 있어요. 네. 물론 상향평준화도 중요한데 그에 더해서 이 사립대들도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겠다라는 플랜들이 그러니까 있죠. 결론적으로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위로 올리면서 음흠. 자연스럽게 사립대를 사립대들도 포함시켜서 동참하게. 쉽게. 그렇죠. 그 사립대들도 그 공공성 안에 뻗어나가겠다.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돈 존나 뿌려야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전국 대학의 국가관리화를 얘기하는 거 국가관리가 되는 아니에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걸 목표하는 건데 일단 바로 칠 수 있는 건 국립대 공립대니까. 근데 그게 네. 가능해요?
국공립대를 바로 칠 수 있느냐고요? 아니 제 말은 국공립대는 바로 칠 수 있겠죠. 어차피 예산은 학교에서 나오니까, 아니 네. 국가에서 나오니까. 근데 사립대가 과연 그렇게 통합이 될까요? 사실 아, 자본주의 그쵸. 체제 하에서도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자기가 지분을 쳐 넣느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말할 수 있느냐. 그 내 말은 어떤 그걸 의미? 어떻게 넣을 건데 결국에는 그만큼의 예산이 되냐 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일단은 돈 존나 들어야죠. 경제적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연세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처럼 이렇게 주요 성균관대 등. 사립대학들은 네. 등등등. 주요 사립대학들은 사실 국립대학 못지않게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뭐 교부금 같은 것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네, 뭐 당장 이제 1인당 1인당 학생 1인당 받고 있는 이제 국립 보조금이 2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아까 안토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줄 수는 있는 거지. 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너 네트워크 안 들어오면 우리는 국립대부터 챙겨야 되니까 돈 뺀다. 지금 그렇죠. 당장 예산 부족하니까 이쪽에 몰아야 돼라고 혹은 하면은 역으로 어차피 돈을 그렇게 넣어주고 있었던 거 이런 한도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참여한 사립대들에겐 교수 1인당 연구비 1억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넣어줄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으로 조져버리겠다. 당근과 채찍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규제를 나중에 늘린다던가. 그런 정말 이제 네트워크에 넣을 뭐라고 할까요? 가치도 없는 부실한 대학들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아예 고사를 시키거나 없애버려. 인수만 뒤에 그걸 그 교양학교로 만든다던가. 재산이 있잖아요. 뭐 교양학교, 뭐 공공기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평생교육원 이런 거죠. 거. 이제 평생교육원을 바꾸겠다. 바꾸거나. 아니 나 근데 이게 좀 소름 끼치는 게,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우리 그걸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대학 구조 조정.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트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공립대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네트워크화를 시키고, 근데 약간 부실 대학들은 어, 갑자기 싹 다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실 대학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대학들을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알짜배기들만 이거를 네트워크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이거를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냥 이제 이게 어떻게 합쳐진다고 구성하느냐. 하면 그렇게 될수 깎아내기로 있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이게 큰 트랙에서 만약에 본다 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는 거죠. 네, 사실 국공립 네트워크를 할 때 맨 처음에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립대학교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일부분만 건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있는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사립대들이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사실 서울에는요, 정말 서울대 그나마 지금 국립대도 아니지만 서울 정도 제하면요, 국립대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대 무시하세요? 아이, 과기대 무시하세요? 거기가 대학이요. 서울대 패권주의다 이게. 제 말은요, 이젠 나 이거 멘트만 딱 따가지고 맨 처음에 넣으려고. 그것도 대학이야. 그러니까 학벌 사회에 그런 학벌 위기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 체급의 대학이 없다는 거죠. 교대는 서울대만큼. 특화돼 있고 이런 아니,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종합대학으로서 그 정도 충격을 네. 주려면 연대나 고대가 걸로 네. 건드려야지. 그래서 그렇죠. 연대, 성대 이런 서울권 사립대 네트워크에 넣어야 하고 중경일시까지 네. 들어오면은 그냥 솔직히 나머지 어느 정도냐면 따라가는 심지어 거죠. 서울대를 네트워크 넣는 건 기본으로 하고 거기 더해서 서울에 국립대 하나를 더 때려 박아야 된다는 안까지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거 나중에 본론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다양한 그렇게. 안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립대까지 포함을 하는 사실상의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아니고 그래야지 그렇죠. 실효성이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학벌 질서가 파괴되는 게 파괴가 안 아니라 되죠. 그냥 연대가 짱 먹는 게 될 테니까 혹은 고대가. 그러면 이거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나머지 사립대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 소위 얘기했던 거 이른바 연대나 고대는 과연 정부 예산 없이도 만약에 대학을 굴릴 수 있게 된다면 물론 규모는 좀 줄어들겠지만 등록금 졸라 오르겠지. 뭐 오르게 돼도 음. 그렇게 굴릴 수가 있다면 사실상 이 안은 실패하는 게 아니냐. 여전히 방법이 있습니다. 돈만 방법은 아니죠. 이건 사실 법률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도 뭐 서울대 자연대보다 연대, 의대 이런 데 훨씬 빡세게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젠 이런 의대라든지 사범대 혹은 법대, 지금은 로스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전문직이 될 수 있는 대학들을요. 전부 학부에서 없애고 전문대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지금 로스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그 대신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학교들에게는 전문대 설립 인가를 안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알짜배기 과들을 잘라내버리겠다는 거죠. 이른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캐시카우인 네. 과들을 없애버린다. 제일 알짜배기는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입결을 이렇게 딱 조정할 수 있는 과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거는 국가 제일의 권한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미 뭔가 이렇게 구상안이 있었던 거야 기존에. 있었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래서 연대, 의대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하다 국립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연대 세브란스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이제 역시 사회화해야 되는 거야? 거죠. 미치. 그렇게 되면 사실 진짜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른바 그런 과들이 알짜배기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국가 권력 안에 중추가 될 수 있는 네. 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그럼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죠. 이 국립 네트워크를 주장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양하게 당근과 생각하고 채찍을 있어요. 가지고 사립대를 얼마나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립대는 네. 사실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 국공립 네트워크가 완료되면 공영화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립대 정도는 무시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립대를 아예 그냥 통합할 수 있는 그렇죠. 만한 당근과 채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죠. 서울대를 없앤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네. 그래요. 서울대만 아. 없앤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등교육 한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변혁을 하겠다는 유발하겠다는 거죠, 사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사립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설화되어 있는 건데 거죠. 그거를 과연 합칠 때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조조정 이제 부실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학 구조조정할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대학에 있는 재산을 정부가 다 수용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줘가지고 재단을 해체시키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지 않은 대학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해체를 시켜버린 거죠. 지원금을 끝내는 이런 방법으로. 어차피 그러면 해산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건 다른데 팔 수가 없으니까. 물론 사고 팔기 하지만. 가능해 하죠. 이론적으로. 뭐 생각만 있으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가장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너네들 당근과 채찍을 위해서 그냥 계속 최소한 네. 공영화는 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을 뺐진 않더라도 너희 그래도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끌려서 오든가. 재산을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산을 아니면 하는 대학 팔아먹든. 입장에선 정말 네트워크 들어오면 연구비와 시설 지원을 짱짱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들어가는 게 더 그냥 이익이라고 판단할 공간만 수 좀 있는 주면 거고.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학 내부에서는 대학에서는 어차피 계속 국고 보조금 받던 거 그럼 전적으로 재정을 해결해 준다는 데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재단에서는 좀 별로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학 연구자 입장은 다를 연구자 수가 있죠.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안톤 박사님 연구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노동당 내 가슴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른바 사립대학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때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사립대학은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립대부터 건드려 놓고 붙이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덩어리를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교육과 연구의 질을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가장의 관건이 되는데 그럼. 왜냐면 이게 낮아버리면 굳이 합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네. 어차피 이게 취업 엄청 중심으로 돌아가는 높아지니까. 대학이면은 특히나 그게 뭐 취업 중심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더군다나 대학의 이름이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갖다 붙이는 거 가능해도 네임밸류가 떨어진 내려버리면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내붙이는 거 안 되거든. 붙으러 올 유인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지니까 사실상 강제로 그럼 사실상 된다고 그럼 해도. 그 자체만으로 대학 공공성을 만들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 만약에 대학의 의의가 또 그럼 상당히 그렇죠. 퇴색하는 거죠. 강제로 합친다고 해도 정권 바뀌어버리면 다시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 통합된 국공립 네트워크는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끈끈하게 지겠죠. 왜냐면 굳이 어떻게 할지 그거를 통합된 네트워크는 무너지지 않는다. 연대주의가 때문에. 중요하지. 연대요? 고대요. 그럼 고대주의 할까? 중세? 전 근대가 좋습니다. 저는 나는 현대가 더 좋아. 전 포스트 모던. 현다이. 저는 뭐 울산대 가세요. 엘리자베스 누나 잘 살아 계셨는지. 몽준이 형 안 돼. 울산대 공영화합시다. 울산대. 거기 재벌의 손아귀에서 대학을 누가 아무 구출하라. 말 좀 멈춰주세요. 서울대 전 총장님 한 분 가 계시죠 이스크라에 지금. 아무 말 못했어요. 아무 말. 연천. 연천. 아무 말을 멈춰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최초로 저희가 1, 2부로 나눠서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학 그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1부에서는 좀 서론만 좀 더 다뤄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상향 평준화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 어땠어요 오늘? 저 오늘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내용이 정말 위키하고 백수가 진행을 귀신같이 해요. 내가 막 옆으로 끌어가려 해도 어떻게 딱 돌아와. 그러니까 역시 위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시루는요? 저는 이제 본론에서 궁금한 게 훨씬 많이 생겼는데 초반에서 다루기 좀 어려워가지고 전 2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키는 2부에서 수고를 해줘요. 예, 안톤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특히 이 사립대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좀 애매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연히 재정 지원을 끊는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 고마워요. 물론 이거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정말로 이런 안이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건 모르죠 아직. 그렇긴 하죠. 어찌됐든 일단 1부에서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벌주의 타파라는 명제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좀 더
편했고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편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관련돼서는 사립대학은 이제 일단 부차적인 문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정도로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만나실 수 있고요. 대학에 관한 그 사연이나 문의 그리고 뭐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mredlips@gmail.com 또는 페이스북 이스크라에 저희 쪽 그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질문 아니면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